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사과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을 괴벨스에 비유했는데요.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그 정도 지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폭군 연산군과 희대의 간신 임사홍 그리고 장녹수까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나요? 네. 히틀러나 그 에바나 이 괴벨스는 그래도 나름 이 나치 철학을 만든 사람들. 그렇죠. 철학이 있죠. 에바 브라운도 뭐 품격도 있고. 네. 에바 브라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에 조용히 잘 갔던 사람이어서 네. 이들 스트리오는 아주 이 지저분하게 끝날 것 같아요. 네. 서로 뒤집어 씌우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연산군, 임사홍, 장녹수로 이렇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개정을 하도록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게 연산군 말기처럼 느껴질 때가 연산군 말기처럼 느껴진다. 많이 네. 느껴지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우리 송영길 대표 오늘 이야기 잠깐 해보고 지나가죠. 10시에 그 영장 심사를 해서 4시에 끝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한 50페이지짜리니까 이재명 대표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난 거죠. 그래서 날도 추워서 아마 제 생각은 10시 정도에 결정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훨씬 혐의가 가볍고 네. 그 검찰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기각 눌리면 이건 기각될 수밖에 없을 건데 유창훈이라는 판사로 또 걸렸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해석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판사가 홀짝홀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체험상으로는 권력은 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 체험을 해봤는데 유창훈 때문에 지난번에 완전히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창훈 피하고 나머지 두 판사한테 갈 수 있었는데 충분히 네. 왜 또 유창훈한테 갔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유창훈을 어마어마하게 또 협박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기각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면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이 기각인 거 차라리 유창훈한테 가자. 네. 그럼 유창훈한테 기각당하면은 덮어 씌울 수는 있지 않냐 유창훈한테. 유창훈은 원래 기각해주는 사람이야. 좌익 판사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정말 구속시키려고 작정했으면요 유창훈 피해갔겠죠. 네. 이미 이재명 대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유창훈의 논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당의 공적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불구수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하게 정말 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논리로 가면은 송 대표는 뭐 기각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희재 대표의 해석과 희망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가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아마 있을 텐데. 예, 수의로 갈아입고 있어요 지금. 수의를 그게 아니고 이제 아직 구속 결정 안 났잖아요. 네. 체육복. 네. 네, 체육복 입고. 체육복입니까? 이게 또 바뀌었구나 요즘. 네, 바뀌었어요. 국가 인권위가 그런 거 네. 바꿔가지고. 네, 체육복 입고 있는데 지금 추울 텐데. 진짜. 그래서 아마 원래 한 2시, 3시 때도 내고 하는데 오늘은 추워서 좀 판사가 일찍 내지 않을까. 네. 아마 지지자들이 좀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지지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송 대표의 기각을 진심으로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조롱 비슷하게 말씀드린 한동훈 장녹수가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뭐 짠 듯이 보수 언론이 윤석열 버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전혀 짠 적이 없고요. 교감한 적도 없습니다. 텔레파시를 보낸 적도 없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기자들한테 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옮겼는데 변희재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취재도 하고 본인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추론도 해봤죠. 이 부분은 어쨌든 보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던 현상이어서 네네. 단순히 이제 조중동뿐이 아니라 조중동이 함께 간다. 지금 그런 경우는 되게 뒤에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다. 예, 조중동도 이 재벌 돈을 먹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네. 조중동이 지금 논조가 똑같아요. 이 윤석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바꾸자. 이게 이 정도면 이 재벌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재벌이 뭐 움직였다는 것은 첫 번째 기분 나쁘다. 음, 2번 장사 안 된다. 음. 기업 활동하기에 너무 힘들다. 일단 기분은 무지하게 나쁜 상태고. 기분이 무지하게 기분은 나쁘다. 거의 아마 사상 최고일 겁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네네. 경우. 근데 여러 면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윤석열 한동훈이 걸어놓은 재판 등등 여기에 워낙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재용을 끌고 다니니까 이 글로벌 기업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이재용이 우습게 보인다는 거죠. 이 저 세계에 이제 네. 그 경제 활동하는데 거기도 다 눈이 있고 다 우습게 있어요. 보겠네요. 다 있는데 아니 윤석열한테 감옥까지 끌려갔다 오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특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은 정말 삼성한테 결정적인 문제를 유죄를 때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 또 그 해지펀 때 또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꼴을 당해놓고도 윤석열이 부르면은 그 애완견처럼 다니는 이재용을 얼마나 비웃겠냐고 이 글로벌 기업 사회에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삼성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네. 재판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재용이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나가야 될 타이밍에 또 윤석열이가 불러. 이러니 사업 도저히 돌아가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아씨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버려? 지금 그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또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중국이랑 우리가 무슨 마늘 파동 벌어진 것도 아니고 사드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문제없는 윤석열을 이 판으로 박살내버렸거든요. 중국 지금 안 풀린단 말입니다. 전혀 이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플러스 알파 개별 기업들의 이 이해관계로 봤을 때 윤석열을 이대로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재벌이 움직이면서 조중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시기에도 좀 재벌들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혹시나? 있었죠. 있었죠. 일단 재벌들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쪽에는 이 창조경제센터를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안 좋아했습니까? 그게 완전히 옛날 방식이잖아요. 재벌들 불러다가 야 이거 하나씩 맡아 이 그렇죠.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SK의 이 최태원의 그 석방 문제 등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재벌들이 전체 일치단계란 건 아니고 이 SK 같은 이제 소수 재벌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했었는데 지금하고는 좀 상황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거의 SK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벌이 못 살겠다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일제히 튀어나오는 거죠. SK가 재벌들 중에 솔직히 제일 약점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재벌들 상황에서 SK 이거 뭐 하는 거냐 최태원이 마치 자기가 재벌의 마청처럼 가가지고 윤석열 밑에 졸졸거리더니 당신 혼자나 졸졸거리지 왜 다 끌고 다니냐 이거야.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최태원 혼자만 다니던 게 갑자기 이제 10명 이상 끌고 다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메인이 이재용이 됐어요. 이재용 아무 데나 끌려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김동관이나 저 현대중공업의 현대자동차, 정기선 현대중공업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어 오너가. 그렇죠. 오너가 살아있죠. 부친이 살아있는데 애들까지 왜 끌고 다니냐는 말이야 애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재벌 문화에서 이건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SK에 대한 불만까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최태원이 뭐 했냐는 윤석열 옆에서. 최태원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2대에 걸쳐서 이제 딸랑딸랑의 핵심을 하고 있죠. 딸랑했으면은 뭔가 네. 재벌에게 뭐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끌려다니고 더군다나 경제는 더 초토화되고 있고 그 사람 재벌의 반란인데 초반에 확 밀 때는 이제 장지원, 김기현은 확 밀 때까지는 먹혔는데 너무 세게 미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윤석열하고 이 조중동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생각했나 본데 너무 세게 밀었죠 조중동이. 여기서 이제 이 한동훈 문제로 일단 1차 충돌이 벌어진 것 같고 결국 네. 김건희 문제로 2차 충돌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요. 김건희 문제는 결국은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검은 이제 뭐 꼭 거부권 문제 떠나서 어쨌든 김건희라는 내관을 제거하고 지금 총선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직 윤석열이 결정을 못 내린 거 아닌가. 근데 원래는 제가 한 달 전에 들은 바로는
조중동하고는 좀 되게 부드럽게 가는 방식으로는 얘기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가진 않아요. 이게 재벌이 끼면서 심지어 거의 윤석열을 거의 퇴진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고 강대강으로 좀 부딪히는 경향이 오늘부터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가 중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중앙이 변 대표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무속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윤석열 그 당시 총장도 되기 전이죠, 그죠?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다라는 뭐 그런 이제 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앙이랑 당연히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죠.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근데 네. 실제로 당선되는 과정이나 지금까지 올 때는 조선이 더 했거든요. 뭐 조선이 뭐 메인이니까. 예, 조선이 이거 날뛰다가 조선이 확 돌아서면서 중앙도 같이 돌아서는 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한동훈 관련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전에 한동훈이 대구 가서 그 사진 찍는 쇼 했을 때 그때 조중동 지면이 정말 한동훈 미아 찬양하느라고 정신없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럼 한 달 전에는 한동훈을 띄워줬다는 것은 한동훈이 정치권에 나오면 키워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까 말한 제가 연착륙이 그건데 네. 적당히 이준석도 좀 넣고 한동훈도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김건희도 약간 좀 연착시키고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 파리하고 네덜란드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이 재벌들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자 해가지고 이게 세진 거야. 이 비판 강도가. 비판 강도가 10배 이상 세졌어요. 그때하고. 그럼 그전에는 이 조중동이 보수의 빅텐트 이른바 준석이도 품고 한동훈도 새로 뭐 진입하고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겨라라는 그런 그림으로 좀 생각을 적당히 했다는 좀 거죠. 적당히 대충 가자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다갈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도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이준석은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네요. 아니 그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어떻게 네.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도 놀랐을 거고 아니 그렇게 자기를 미아 찬양하는 애들이 갑자기 한동훈 자기를 까기 시작하는데 한동훈도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난 안 하겠다라는 게 실제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한동훈이 나 비대위원장 안 받겠다. 동아일보에서 한동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 조중동이거든. 그쪽 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밀당이라 그러는데 아니 밀당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은 대부분 이견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비대위원장이에요. 합의추대예요, 왜냐하면 합의추대. 이게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이견 없었거든요. 그렇죠. 친이들도 다 동의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어쨌든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6대4다? 지금 6대4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긍정이 6, 반대가 4라 그러는데 그럼 반대가 4가 아닐 겁니다. 반대가 한 7, 8 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반대가 4라 그랬더라 하더라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갔을 때 실수 한 2번만 하면은 가만히 있겠냐고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이 정도는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한동훈이 이준석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오늘 뭐 홍준표도 뭐 한동훈이 엄청 까대고.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이 정부에서 우리가 손쉽게 재벌의 이 정서를 볼 수가 있는 게 보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가 있거든요. 기독교적 보수가 있고 안보 보수가 있는데 친재벌 보수가 있어요. 네. 친재벌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규재 씨입니다. 네, 네. 정규재 평론가. 정규재 씨도 원래부터 윤석열에 좀 비판적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깠는데 제가 지금 오늘 6시 방송을 듣고 왔는데 와, 그냥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수사부터 가지고 거의 이거는 윤석열 탄핵을 거의 주장하는 식으로 좀 까는데 야 이거는 이 정규재 씨는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재벌 정도 백 없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번 백이 없을 때는 조심해서 얘기해요. 제 생각에 이거 백 잡았어요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네. 그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이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3제에 들었다. 변희재, 정규재, 이재호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재호는 없어졌어. 이재호는 글로 들고 편승해서 들어갔고 네. 정규재 씨는 사실 빌리비 중간에 한번 윤석열 쪽으로 붙는 듯 했잖아요 분위기가. 누가요? 정규재 씨가. 아니 정규재 씨는 세게 안 깠다니까요. 세게 안 깠어요. 세게 안 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벌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재벌의 메시지가 없으면 세게 안 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작가하고 PD하고 스텝을 모집하더니 이번 주말에 오늘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제가 까듯이 완전히 제가 손을 까듯이 똑같이 깠어요.
재벌이 지금 얼마나 윤석열에게 열받아 있는지가 뭐 그 사람 방송 보면 돼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저거는. 아니 그래 제가 보니까 오늘도 논조도 조선동아뿐만이 아니고 한국경제가 또 한국경제가 세게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 한국경제가 이제 재벌의 기관지고 그렇죠. 그 기관지 중에서 가장 앞잡이가 정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경제 바로 되겠네. 그럼 사실은 이런 정도가 때리는데 글쎄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간다? 글쎄 이제 이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조중동도 안 볼걸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윤석열이가 네. 근데 한동훈, 윤석열 둘 다 특수본사들은요 원래 언론하고 같이 놀고 먹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누구를 죽이겠다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정당성도 없고 수사도 엉망진창인데 뭘로 버팁니까? 언론의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언론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중동과 이 재벌이 덤비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같으면 깨갱인데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김건희 문제까지도 걸려 있어서 김건희 버리란 얘기거든요. 이거 조선일보 그런 이야기 계속했죠. 네. 과연 그거를 조중동과 재벌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돌파하느냐. 근데 결론은 분명해요. 이 돌파한다 한동훈을 내세워서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야마토 전함처럼 출발하자마자 그냥 침몰할 겁니다. 한동훈 칼을 썼다가는 조중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정치 집단 아니에요. 뭐 까짓 거죠. 약간의 뭐 비토하는 의원들 뭐 김웅이나 애들 불러가지고 치자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그 비대위원장이 하려는데 그냥 계속 긁어대면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한 번씩 짚어볼게요. 조선은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소린 거죠, 지금? 받으라는 얘기죠. 네, 받으라는 얘기. 그럼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보고 그러면 이혼하라는 소리입니까? 네. 이혼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네. 윤석열 이선호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그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 결국은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든지 해가지고 이원 내각제 형태의 이원 집정부제죠.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제도는 안 바꾸더라도 그건 이제 원래부터 이제 꿈꾸는 건데 조중동이 지금 이제 조중동이 꿈꾸는 걸 떠나서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뭐 총선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른바 거국 내각.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당은 당연히 이 신당 창당을 갑니다. 위장 신당 창당 가서 위장성 신당. 윤석열이는 이제 그 당에 못 들어가죠. 그럼 그 당은 야당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뭐 뻔하죠. 그건 원래 많이 했던 수법이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은 당이 없는 거예요? 당이 없는 윤석열 거죠. 당이 있는 거예요? 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없는 거다. 대통령 출당하라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이야기네, 그죠? 김건희 특검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다 50억 클럽들 같이 있잖아요. 그걸 안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을 제거하는 방식이 김건희는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은 이제 신당을 만들면서 윤석열을 안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당은 아마 야당이라고 자기들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그러면 그게 박근혜 탄핵 직전 상황하고 비슷해지는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파가 있고 비탄핵파가 있고 그렇게 분화가 근데 됐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완전 탄핵이 됐었기 때문에 네. 탄핵된 다음에 대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은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안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원집정제 권력 분할하고 신당 만들어서 야당으로 가고. 요렇게 판을 그리고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판을 그리려면 이거 한동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동훈이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한길이죠. 이거 원래부터 김한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김한길 전공이지. 네, 그래서 김한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뭐 이렇게 가면은 개헌 이야기 나올 수도 있죠. 개헌 당연히 던지고. 김한길 들어오면 개헌 이원 집정제 개헌 던질 거고. 네, 개헌 던지면서 항상 김한길이 얘기하는 게 있어. 좌우 다 끌어안겠다. 근데 사실 우는 그렇게 되면은 우는 이제 이른바 보수 이 꼴통들은 버리는 거고. 어차피 한 줌도 안 된다 버릴 거고. 오히려 좌쪽으로 가서 이낙연. 제 생각에는 아마 김한길 머리면요. 그 당대표는 이낙연을 생각할 거예요. 가장 좋은 카드라 볼 겁니다. 아마 김한길로 볼 때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3세대 정당론이 나왔어요. 제3세대 정당론. 그게 기존에 있었던 1세대, 2세대가 아닌 완전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일당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낙연 씨가 일당 얘기한다는 거는 전부 다 이낙연 개인 신당이 어떻게 일당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당 이거 지금 해쳐모여하는 당인데 많아 생각보다 이낙연뿐이 아니라 금태섭하고 양양자는요. 나는 원래부터 이거는 위장 신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 예. 나중에 해쳐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양양자가 삼성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또 생겼더만 하나가 류호정과 진중권의 유진전 대화였는데 얘네들까지 다 들어가고 이준석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잡으세요. 이 라인업이 김한길, 이낙연, 진중권, 류호정, 금태섭, 이준석 하면은 우린 윤석열 누군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윤석열이 누구예요? 그래서 야당으로 승부 치르겠다. 거기에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내에 좀 중도적인 사람들도 좀 더 빼와 버린다. 이런 만약에 지금 이낙연이 개인 신당 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이 정도 판이라 그러면은 지역구 자체가 보수화된 지역구가 있잖아요. 나는 그 윤영찬 씨 같은 지역구들이 보수적인 지역구거든요. 그것이 민주당으로 공천 받아봐야 이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하면 떨어지니까 에라이 절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정통 보수들이 그 당에 몸담을 수 있을까요? 김한길, 이낙연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인데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옮겨올 수 흔히 있을까요? 말하는 정통 보수들은 다 아웃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아웃된다. 예, 이제 그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얘들 제끼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튜버들 태극기, 전광훈, 뭐 신혜식 대표, 이봉규 얘들 제끼고 간다는 그럼 거예요. 자 정파적으로 보면 친박 친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친박에서 멀어지는 거죠. 친이하고는 친화력이 있는 친이하고 거죠. 가까워지고 뉴 레프트화로 되기 때문에 네. 친박들은 좀 소외되겠죠. 이 판에서. 그럼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이재호 고문 정도가 여기에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판 짜지는 거예요. 아니 김한길하고 이재호하고 지금 같이 짜지 않겠습니까? 그 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거의 한 몸에 한 몸. 거기다가 나 솔직히 이낙연 씨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느낌은 비슷해. 완전 똑같은 얘기라니까. 김한길, 이재호, 이낙연 느낌 비슷해. 그리고 어느 순간 이준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네. 이게 지금 김한길식 어법이거든요, 완전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를 리버럴을 이렇게 보면 그 레프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뉴레프트랑 뉴라이트 다 헤쳐모여야 이거 지금. 그 이준석 멘트가 이거잖아요. 자유주의 보수와 자유주의 진보가 합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올드라이트만 제끼는 거죠. 올드라이트만 예, 제낀다. 제끼는 거죠. 올드라이트는 대표적으로 정파적으로 보면 친박이다. 이렇게 아니 볼 뭐 수 있는 이제 거죠. 친박이라는 거 없어요. 전광훈 한마디로. 전광훈. 전광훈과 그 떨거지들. 야, 참 재밌는 구상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중동이 하는 구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그냥 술만 먹는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원래부터 보수 대납이야 이게. 원래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치우자고 이제 서둘러진 건데 윤석열이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문제는 이거.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역사적인 제가 맥락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1990년에 민자당이라고 탄생을 합니다. YS 그다음에 JP, 노태우 합쳐서 민자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여야가 이제 뭉개져 버린 상황인데 그때 사실은 노태우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상했던 것이 한국에도 일본의 자민당처럼 중도에서부터 보수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1.5형 정당을 만들자라는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DJ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지. 왜냐하면 DJ 내부에 리버럴과 진보 세력이 많았거든.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구상한다는 거잖아요. 뭐 3당 합당이죠. 뭐, 3당 합당이죠. 네, 3당 3당 합당 합당. 뭐 비스무리하게 좀 가는 건데 첫 번째는 윤석열이 안 받아들이고 한동훈 카드를 밀어붙여 봐야 제 생각은 네. 한동훈 한 달이나 버틸까. 네. 재벌하고 조중동 이 대안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흔들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정규제 방송을 봐보세요. 변희재하고 똑같아 비판 강도가. 아니 태블릿 조작대에서 언제부터 자기들이었다고 갑자기 왜 태블릿 조작을 들고 나와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는 조중동이 태블릿 조작까지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중앙은 못하겠지만 나머지 조선 동안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때리는 데만큼까지 뭐 최대한 한번 때려보겠네요, 그죠? 한동훈을 그러니까 쓰러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냥 조용히 말 듣고 빠져주면 되는데 덤빈다 그러면 내가 볼 땐 저 조선하고 한국경제가 태블릿 PC 들겠더만 덤비기 시작하면 그 사람 네. 전쟁 벌일 땐 돌이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조중동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뒤에 재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나름대로 이 프레임을 짜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창당대에서 뭐 이제 27일이니까 저한테 말을 바꾸니 많이 이건 어쩌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을 투입하게 되면 이준석은 창당 들어가죠. 예. 창당 들어간 다음에 한동훈을 제거한 다음에 해처모할 때 들어오겠죠. 그게 창당입니까 그게? 그게? 그 위장 창당이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조중동 재벌 편에 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서고 싶겠죠. 아니 보수에서 사실은 그냥 네. 재벌 편 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은 막 복잡하잖아요. 네. 야, 이들들 모일 때 그냥 삼성 만세하고 있으면은 중간은 가요 보수에서는. 뭐 적당히 뭐 우리 뭐 시장 자유주의자다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되고. 그게 이제 원래 정규제 쪽 애들의 이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보가 잘 안 들어갔는지 이 원래 재벌 만세 부르는 애들이 뭐 한동훈 만세 잘못 부르고 있더라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의 이 밑바닥한테는 이게 정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게 우파 아니에요? 재벌 편이. 네. 그 사실 이제 재벌 편이 우파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요? 기득권 편이죠. 근데 이 윤석열이가 하는 걸 보면 재벌보다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라를 망치잖아요. 최소한 지금 재벌은 상식적인 거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 윤석열 대해서. 그렇지. 그럼 뭐 저기 네. 하는 말로 국민들에게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떡고물이라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어쨌든 기업을 돌려야 되니까. 재벌보다 못한 정권이 들어서 버린 거. 그러니까 네. 사실 보수는 이 재벌이라는 애들이 또 아래 틀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능가하고 제압할 수 있는 정권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네. 대부분 거기서 막혀. 이 보수 정권이 실패하는 경우는 재벌보다 못한 정권 들어서 버려요. 네. 어쨌든 재벌 애들은 그 글로벌로 막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이걸 컨트롤 못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진보도 대부분의 정권이 재벌에 포획되거나 아니면은 재벌과 아예 완전 적대적으로 되거나 그렇게 해서 재벌 관리에 늘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도 많이 실패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선 동화가 지금 재벌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잠깐 또 중간 광고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취 해소에 술편안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신 한의사. 이거 진짜 내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서울대 한의대를 나왔는지 아니면 서울대 무슨 과를 나와서 한의사가 되었는지 진짜 이 방송국 놈들 똑바로 못해 진짜. 자, 섭취 방식은 술 마시기 전에 한 포, 술자리 후에 한 포. 이것도 2포 팔아먹으려고. 네. 하여튼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개당 5포가 들어가 있고요. 오픈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본품 구매 시 2개를 더 증정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술편안입니다. 술편안. 네. 자, 두 번째. 과가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센터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제가 이 과자나 빵 잘 안 먹는데 광화문 살롱 거는 먹어도 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편안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렇대요.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43개를 한 상자에 담아놨습니다.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 배송까지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립니다. 네. 갈 때 내가 하나 들고 가버려야지. 자. 그렇네. 우리 어린 왕자님 맞습니다. 한의대는 저기 서울대는 없네요. 근데 저기 뭐 서울대 나온 한의사래? 서울대 나온 다음에 어디 한의대를 따로 들어가는 그렇지. 사실은 그 한의대를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분이 나온 한의대가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한동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건 윤석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윤석열까지는 몰라도 윤석열은 지금 심사숙고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윤석열 밑에서 호가호위했던 완장 부대들 대통령실 또는 특수부 아니 그 정당에서도 네. 정당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조선들 주로 조선들이겠네. 장예찬 장예찬 등등 그림 그러니까, 나온다. 바뀌면 죽는 애들. 그렇죠. 지금 바뀌면 죽는 이게 이 한국경제까지가 나왔다는데 저는 국민일보도 왜 참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이 신문 시장에서의 재벌의 영향력은 너무 막강하니까 신문 매출의 전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신문이 지금 무슨 유료 독자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신문 광고는 뭐 재벌 외에는 못 재벌이 없죠. 그러니까 재벌이 그냥 다 장악하는데 국민일보에서 사설로 그 48명의 초선
그 나경원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넣었던 이거 다 날리려고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것까지 사설 쓰나.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뿐이 아니라 그 앞잡이들까지 다 날리라는 얘기야 지금 이 네. 언론 쪽에서는. 그러니까 초선도 그렇지만 그러면 초선이 아닌 영선인 장해찬, 김병민 이런 애들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동안에 매달리는 거죠. 그 영선 그 친윤들 있지 않습니까? 음. 제가 보기엔 거의 걔들이 찐윤, 맹윤이야 그냥. 맹윤인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으로 밤에 막 전화 온대요. 이 사람들한테. 그 기사 보고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술 처먹고 실명을 내가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술 처먹고 그래서 잘했다고. 잘했다. 뭐 좀 더 세게 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전화가 온대요. 야, 옛날에 이명박도 몇 번 그랬었는데. 그랬습니까? 근데 이명박보다 더 자주 하겠지. 이명박은 왜 술을 많이 안 마셨으니까. 그 이번에 장해찬 네덜란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애들 순서대로 친다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러면 조중동이나 기존의 재벌과 이제 같이 결탁되는 기득권이 봤을 때는 가짜는 거네. 너무 역겹지. 역겨운 거네, 진짜. 와, 진짜 걔들 편 이거 뭐 가는 애들이야 이거. 그렇죠. 한꺼번에 쓸어버릴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야,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이게 선거적으로도 윤석열의 색깔을 지우는데 윤석열 앞잡이했던 놈들 다 제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도 이명박 그 앞잡이를 다 제거했거든요. 그때 네. 전역부터 해가지고 진성호 뭐 신지호 다 날렸어요 그때. 근데 그때보다 아마 한 10배는 더 날려야 될 겁니다 아마. 뭐 제가 뭐 그분들 좋아하지는 않지만 전역, 신지호, 진성호하고 지금 이제 거명되는 분들하고의 품격과 근데 실력 사실은 레벨을 이야기하면 진짜 부끄럽다 진짜. 그때는 좀 억울한 게 있어 그 사람들. 네. 뭐 이명박 만세하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어쨌든 막 광우병 때 막 저쪽 야당하고 싸우다가 그런 건데 이것들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은 이준석 사냥이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야. 유튜버들도 이준석 사냥에 동원됐다가 너희 다 나가 이 꼴 났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 그 초선 영선 애들은 힘이 없는데 의외로 저 보수 유튜버들 얘네들하고 정광훈이 한번 놀았으면요. 그거는 이 판을 짠 거에 따라서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무효 태블릿 조작을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그거 밀고 나오면요, 그거 간단치 않을 겁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직도 친윤인가요? 한동훈 만세죠. 한동훈 만세하고 한동훈 만세. 그러니까 재벌하고 조중동하고 라인이 있는 조갑제 정규제만 파악을 하고 지금 한동훈 깠다기보다 한동훈 올드 보수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니 이 라인이 중요한데 라인이 있으니까 정규제는 재벌 라인이 있고 조갑제는 조선일보 라인이 있으니까 정확히 전달됐고 아니 조갑제가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한동훈 만세 불렀는데 갑자기 오늘 한동훈을 까기 시작하는데 정보를 들은 거고 나머지 뭐 정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윤석열 만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많이 아는 뭐 신의 한수라든가 가로세로 다 윤석열 만세, 다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하고 있죠. 한동훈 만세하고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물적 토대가 그냥 뭐 슈퍼챗 들어오고 뭐 이런 후원 들어오고 이런 걸로 그렇죠. 살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조중동 기반으로 봐요. 그 노인들이 다 조중동을 보기 때문에 이제 쪽으로 쫙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결단 내려야지. 야. 그리고 어차피 이 유튜버들은 이 조중동이 짜는 판에 못 들어와요.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그 뉴레프트 정당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죠. 않습니까? 못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규제라든가 조갑제는 언제든지 그런 제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의 이 레벨로 레벨이 다른 거지. 레벨이 다른 거지. 한마디로 계급이 다른 겁니다. 계급이 다른 거죠. 밑바닥에다가 그 정확한 표현이다. 계급이 다르다라는 게. 밑바닥은 이제 필요할 때 동원해서 써먹진 실제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도 이상해서 그런데 보수에서 이 재벌을 모시고 재벌 앞잡이하는 놈들이 성골로 엄청 목에 힘주고 다녀요. 사실 그래서 저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걔네들하고 이제 전경련에 있는 애들하고 뭐 자유기업원이나 자유기업원. 아니 그냥 재벌의 하수인들이 삼성이라 그러면 그 삼성의 하수인들이 정경련이거든요. 하수인의 하수인들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 정규제 밑에 있는 애들이
최대집 회장이 이제 많이 깎거든요. 그래서 재벌대에서. 그랬더니 최대집 회장은 서울대 의대 나온 병원장이야. 근데 전경련 따까리들이 최대집은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 깐다 이딴 얘기 떠들어서 정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벌 시다바리들이 자기들이 선골이라고 기종으로 생각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지 노비들이. 그 완전 저거는 저기 영화 내부자들의 백윤식이네 백윤식. 그 앞잡이가 정규제예요. 앞잡이가 네. 그러니까 이 개돼지들 키우는 거.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끌어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재벌 앞잡이를 다 또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생각해 보면요,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뭐 공병호부터 해가지고 그런 주의 이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떤 형태든지. 원래 공병호가 그걸 앞장서다가 이제 공병호를 대체된 게 정규제죠. 정규제. 예. 그리고 그 위에 급은 뭐 예를 들자면은 박세일 교수 같은 이제 선진화 이론 하신 분들. 그게 좀 다르죠, 그죠? 거기는 뭐 재벌 거기는 하고는 관련 없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 건 없었고 완전 재벌에 만든 논객은 공병호하고 정규제. 공병호 정규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정규제가 밑에 애들 그냥 다 이 개돼지들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제가 오늘부터 윤석열을 까는데 저는 윤석열을 쓰러뜨린다 해도 난 다시는 이렇게 다시 정규제나 이 재벌 개돼지들이 다시 보수해서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또 정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판을 크게 짤 것 같은데 느낌이. 거의 이렇게 가면은 민주 진보 계열을 포위하는 수준으로 짜겠다는 큰 그림이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들어누웠다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침대 축구에서는 네, 침대 축구 당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 2012년도에도 한번 당했잖아요. 네. 박근혜한테. 네, 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큰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변신에 지금 이대로 딱 문 걸어 잠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럼 당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또 뭐 김종인이라도 만나러 가야 됩니까? 김종인 아마 글로 들어가지 않. 근데 모르겠어요. 김종인은 재벌하고 워낙 안 좋아서. 재벌하고 관계가 안 좋지 또. 자, 재벌하고 같이 못 갈 일단은 저쪽의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저는 빨리 그 병립형 그 부분 대해서 정리를 끝내서 연동형으로 풀어서 일단 외곽에 빨리 기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다양한 진을 쳐야 만들어서 된다. 이제 그거 어떻게 활용할까 하니까 일단 빨리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지 창당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뭐야 그 기본소득당 이런 애들 지금 병립형으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창당도 안 하고 있어 그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빨리 연동형으로 푸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재벌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김종인, 뭐 윤여준, 이상돈 이런 사람들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김종인은 확실하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갖고 당을 창당하지 않잖아. 아니 김종인은 영입해 올 수 있죠 충분히 그 사람은. 예. 참 정치 웃긴다 소리 뭐 듣겠다.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노선상으로는 반재벌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정치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스운 게요. 우리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뭐 김종인 비판하고 때로는 김한길 비판하고 박주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뭐 효용성도 없고 버려도 되는 카드인 것 같은데 또 상대편에 가면은 그게 또요 점수가 또 몇 점 올라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가 그 이낙연을 이 동네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데 이낙연이 저 동네 갔을 땐 달라요. 그렇죠. 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 동네 갔을 때 어쨌든 보수 꼴통들 제껴다 했을 때 보수는 어쨌든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수를 제껴도 나중에 결국 표는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글로 못 가게 맞긴 하겠지만은 저쪽 계산은 보수는 어차피 표 찍는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싫든 말든 표 찍는다 여기에. 그랬을 때 이낙연 영향력은 센 거죠. 뭐 이낙연이 1, 2%라도 가지고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는 다 전원 온다고 전제해서 플러스 알파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안철수 가봐야 몇 퍼센트 갖고 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가 갖고 간 1.7%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보수를 다 가져간 상태에서 이쪽에서 윤석열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도 지금 이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포위당하죠. 근데 역으로 이제 여기 누가 이제 댓글 다시면 이 이야기 됐어요. 그렇게 빅텐트를 친다고 하면은 연동형이 국힘이라든가 그쪽 보수 세력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다음 갈 땐 보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 버린다. 보수는 어차피 병립형으로 가든 어떤 큰 차이가 없는 게 분열이 안 돼 여기는. 여기 분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뭐 제도에 상관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희재 대표가 보기에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은 이 비대위원장 카드 받으면 이건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일본의 야마토 전함 침몰하는 건데. 근데 안 받는다고 또 사냐 그 친구가.
이제 막 태블릿 PC를 막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 재벌 매체들에서 그리고 공수처는 정말 세lum수사 다 해놓고 어차피 또 붙잡혀가고 하니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2판 4판 그러면은 총선까지 못 버틸 것 못 같은데. 버티죠. 제 말인 거죠. 비대위원장 예,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한 달. 하다가. 예. 받자마자 이제 뭐 몰락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이제 당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그 얘기는 했는데, 했으니까. 예, 예. 뭐 하는데 일주일 후에 이번 아무리 저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 근데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이거는 지금 인요한의 혁신하고 다른 거거든요. 당대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총선 공천을 결정하는 거의 제 생각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비대위원장을 원희룡이나 권영세,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을 이제 한동훈이나 인요한을 공동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또 친윤하나 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윤은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에 설 때, 그럼 한동훈은 친윤이긴 하지만은 표가 있다. 표가 있다.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거든. 표가 있다. 표가 있습니까? 근데 표가 윤석열 없어요. 똑같은 표 아니에요? 똑같은 표죠. 그 표가 그러니까, 표지. 네, 네. 아니 보수 표지 그냥 멍청한 네, 보수 네, 표죠. 네. 뭐 예, 예.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16%인데 그 16%가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렇죠. 표가 없는데 지금 표가 있다 우겨대고 있는 거죠. 이게. 야, 결국은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 뭐 한동훈 돼서 나 부산에 공천 준 거 좋지 뭐 그게 공천만 나네. 받으면 한동훈 붙어서 공천 받겠다는 거지. 얘네들은.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자기들 개인기로 살아남겠다는 거고. 그렇지. 나는 뭐 저 부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에 전면하든 말든 난 몰라. 나 몰라 이거네 완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막 언론 보도도 정말 막 너무 장난을 치던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을 원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유, 그거 딱 그거 없죠. 아니 보도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느끼기에 수도권 위원장들은 뭐 김한길 이런 사람 원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한 그거 원해요. 네. 지금 막 뉴레프트 이 네, 폭 넓히는 네, 거고. 김한길 정도 뭐 좋아할 것 그게 같고. 그나마 가장 승산은 있다 보니까. 김한길 뭐 김병준 그죠? 뭐 저기도 괜찮겠다. 윤희수 뭐 이 정도 바라겠다. 수도권 위원장들은. 아니 아마 이낙연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낙연 네. 어쨌든 상대표를 뺏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표를 뭐 1%도 2%도 뺏어. 보수는 불은 안 됐다 생각하고 상대표 뺏어오잖아요. 이낙연. 그러면 이제 이낙연은 이제 불쏘시개가 되고 정치적 생명은 다 하겠는데 저쪽 진영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 그렇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도 우리 이야기 좀 잘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가 그냥 막무가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변 대표님하고 조중동의 지금 현재 입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과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오늘 그 정규재 씨가 태블릿 PC를 워낙 세게 질러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면 안 되는 제일 1순위로 태블릿 조작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네. 야, 이 내부 투쟁이 결국 싸움이 거칠어지면은 어느 쪽이 무기를 드는데 보수 내에서 태블릿 PC를 드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쫓겨날 사람들, 정광훈 무리들도 쫓겨나면 태블릿 PC 들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태블릿 PC 이슈는 보수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쩌면 촛불 기반 넘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전쟁 때문에 태블릿 PC가 터지면 그걸로 판정이 되는 거죠. 뭐 윤석열 한동훈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네. 정규재 TV 한번 출연 한번 하실 생각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사람의 그 재벌의 앞잡이하면서 끼친 보수에 끼친 피해가 너무 커서. 근데 크게 이 인성이 나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인성과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애들을 다 재벌 앞잡이로 키워놓으니까 그 앞잡이들이 결국 나중에 윤석열 앞잡이가 됐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정규재 씨가 저는 더 활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수를 망쳐놓고 재벌 앞잡이하면서 지금도 재벌 앞잡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긴 하죠. 근데 재벌보다 하도 형편없는 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맞는 말에서 그런 건데, 자 나중에 윤석열 정리되면은 또 재벌 그대처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일단 뭐 재벌이라도 윤석열 그 퇴진 탄핵만 한다면은 손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당분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정리된 다음에는 네. 보수 재건의 최대 문제가 이 재벌 앞잡이 네트워크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 전경련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오직 돈과
출세 권력만 배우거든요. 음. 그런 애들 때문에 보수가 윤석열로 변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네. 오늘 저기 변희재 대표님하고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댓글에 뭐 저기 스픽스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유튜브 어디에서 이런 정치 구조의 전망을 할 수 있는 프로가 있단 말입니까? 안 나가시고 계속 저희와 좋은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정치인들과 방송에서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요, 우리가 전략적인 문제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요, 정치 도의적으로 사정기관의 장, Justice of Department,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요?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정치권의 특정 정당의 대표로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 하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 미래를 두고 특정 정당에 가겠다는 계산을 두고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짚어줄 것을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